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중동 정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부 진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중동 사태 이런 게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큰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그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커요.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재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끝없이 반복이 돼요. 언제 또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해야 된다 했죠. 이해. 남의 나라 역사, 남의 나라 어떤 뭐 정치 이런 것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주식쟁이는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하는 동안 세상을 이해하고 보고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란 외에 그럼 어떤 일이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요, 정치적인 어떤 이런 생각 외에 또 한편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뭐지? 왜 이러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일단은 이번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지? 했을 때 물론 공격당한 이란이죠. 근데 그 다음은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요, 왜 이런 생각을 해보느냐? 그럼 그 다음 수가 보이는 거예요. 장기를 뚜듯 바둑을 뚜듯 한 수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그 다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이래 봤을 때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죠, 최근에 미국과 등지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압박 속에서 많은 경제 제재다 뭐다 해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겪었어요. 그 고난에 미국의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받는 그런 피해, 이런 것들을, 그죠, 회피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은 비슷한 국가들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브릭스라고 하죠, 브릭스. 물론 이것도요, 중국이, 주도했죠. 브릭스, BRICS, 브릭스. 이거는 어떤 거죠? 영문 앞에 글자.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 앞글자를 따서 이제 원래는 이제 브릭이라고 그래서 브릭. BRIC. 브릭이라 하다가 다섯 번째 합류한 국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그래서 S가 포함돼서 브릭스. 그렇게 이제 연합체계 막 이래 부르죠. 물론요, 이 다섯 국가가 뭐 브릭스 멤버다, 이거는 아니죠. 그 이후에 2023년인가? 그때, 그죠, 그 남아공에서 정상회담이 한번 열렸었죠. 우리 뭐 APEC 막 이런 거에 익숙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 APEC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중국 주도로 만든 반미 연합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쭉쭉쭉 만들어 오다가, 이후에, 그죠? 브릭스라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후에는요, 이집트하고 또 뭐였죠? 아랍에미레이트. 뭐 하여튼 한 몇 개 국가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몇 개 국가가 가입을 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연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을 결속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말이 1대1로죠. 1대1로. 그죠? 한 번씩 이래 중국을 이야기할 때 들어봤잖아요. 1대1로, 현대판 실크로드.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 어떤 정책의 거점이 어찌 보면 이란이고, 이란은 이 브릭스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고, 그리고
SCO라 그러죠. 그 상하이 협력기구 핵심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봤을 때는 이란이 그만큼 비중이 큰 나라죠. 여러 가지 어떤 미국과 싸우는 입장에서 중국은, 어찌 보면 이란이 가장 비중이 큰 나라라 볼 수도 있어요. 앞전까지는, 그죠? 앞전까지는 그거 있죠. 그 베네수엘라. 에너지 수입으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보면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이 세 국가한테서 엄청난 에너지를 수입해 와요. 그리고 뭐죠? 싸게. 왜 싸게 수입을 해와요? 미국이 제재를 하죠. 러시아산 원유 에너지를 수입하면 적으로 간주하겠다 하니까 러시아는 팔아먹을 데가 없어.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게 팔아요. 근데 그걸 누가 사요? 중국이 다 사갔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똑같은 상황이죠.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제재를 받고 또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자체는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1위죠. 그렇지만 베네수엘라 그 자체에는 석유,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 공장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는 세계 1등이지만 그걸 할 수가 없어. 가공을 못 해. 그러니까 그 원유를 중국이 싼 가격에 막 다 사가죠. 그리고 이란도 똑같죠. 이란도 그동안 미국에 제재를 가했어. 그러니까 이란은 팔아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죠? 중국이 싸게 다 사갔죠. 하루에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간 게 하루에 한 138만 배럴을 사갔대요. 하루에. 감이 안 와요. 이게 138만 배럴이면 이게 많은 거야, 작은 거야, 어느 정도야? 그래 보니까 이란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80% 정도래요. 138만 배럴이. 이란이 생산하는 원유 80%를 중국이 사간다? 그죠? 엄청난 거죠. 원유라는 건 뭐죠? 뽑아내다가 스톱! 이게 안 되죠. 한번 뽑아내면 끝없이 계속 뽑아내야 돼. 근데 가격이 싸다고, 그죠? 싸다고 안 팔면 어떻게 돼요? 그 보관하고 있는 그 시설, 운영비 자체도 무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그죠? 중국이 저가로 많은 물건을 만들고 팔고 유지, 그리고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쩌면 에너지죠. 에너지 가격의 어떤 우위, 그 우위를 접할 수 있었던 게 뭐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이 특징은 뭐다? 미국이 갈구고 있었다. 그래 팔아먹을 데가 없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싼 가격에 수입을 하면서 이득을 다 취했다. 따지고 보면요. 무슨 제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 약간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까지 중국이 취해온 어떤 액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러시아 조금 애매한 상태예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그죠 추출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란 중국 입장에서 가장 타격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중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세계 물가를 자극하는 거예요. 중국이 더 이상 세계 공장으로서 싸게 저가 물량 공제를 할 수 없다. 이래 되면 당장 월마트의 물가부터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을 그죠? 중요 요소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그죠 하메네이 어떤 공격을 하면서 표면적으로 미국 지금 발표할 때 미국이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그럼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간 선거란 거를 할 때요. 20세기 들어서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것은 2번밖에 없대요. 그 말은 선거만 하면 다 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하는데 여태 지면 대통령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달러도 쓸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여온 성향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무조건 집권당이 승리해야 된다. 하게 만들어야 된다.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 승부수가 뭐죠? 어차피 최근에도 지지율이 최악이었어요. 뭐 관세 피해 없다. 막 그래 하지만, 그죠? 메이저 대형 어떤 회사 일부만, 그죠? 덕을 보고 있었죠. 대부분 뭐다? 미국의 관세를 올리고 나니까 실제 지나고 보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관세 90%를 미국 시민이 그러니까 돈을 냈더라. 그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막 급등하고, 그죠? 그 전에 내가, 1,000원에 사먹던 거를 1,300원 내야 돼. 관세 때문에. 그러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뭐다? 보수 결집. 그죠? 미국이란 나라는 결국, 그죠? 평상시에는 싸우다가 위기다 싶으면 결집을 하죠. 그래서 이 보수 결집을 유도해서 중간선거를 이기겠다. 이런 전략 아닐까? 만일 이런 전략이라면 굉장히 피곤해요. 왜? 11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11월 달까지는 트럼프는 끝없이 강경 발언을 할 것이다. 세상을 혼란으로 끌고 갈 것이다. 흔들어 놓을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유가는 급등을 할 것이고, 그죠? 세상은 혼란스럽게 전쟁 분위기로 휩쓸려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지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죠?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짤 것이고, 보수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경 발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상을, 그러니까 일종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 빌런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 빌런이 아무도 없어. 너 빌런 할래? 하니까, 싫어, 안 해. 너 할래? 나도 안 해. 아무도 안 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죠.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그죠? 어떤 그런 캐릭터가, 악역을 맡는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그 캐릭터를 시작하자마자 딱 제거해버리면 어떡해요? 지구 평화를 위해서 막 싸운다고 열심히 내가 지구를 지키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봐. 누구로부터 지구를 지킨다는 거죠? 지구를 위협하는 게 누구예요? 없죠. 그러면 시나리오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죠? 역으로 딱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주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란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앞에는 때리고 뒤에는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키우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피곤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보니까 이란이란 나라는 어떤 중대 변수, 위험, 지금처럼 대통령 유고 시 이럴 때는 비상체제로 돌입을 해요. 이 비상체제일 때는 3인 체제의 임시지도자위원회가 결성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새롭게 대통령으로 임명받은 사람 1명, 그리고 사법부 수장 1명, 또 이슬람 법 전문가 1명, 이 3명이 3인 집단 지도 체제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지금 이란의 구조. 그런데 또 앞에 보니까 하메네이가 이제 연세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 3명을 지정을 해두더라고요. 당연히 이거는 비밀이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하메네이가 제거되면서 후계자 3명 지도자도 다 같이 제거될 대상이 있으니까 비밀로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메네이가 후계자 3명을 지정을 해뒀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이슬람 종교기구에서 후계자를 지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뭐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뭐 원튼 원치 않든 내가 그 후계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 말은 뭐죠?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3명을 지명했다 하면 그 사람이 지명을 했다면 자기한테 가장 그죠? 친하고 자기하고 어떤 결집 같은 생각 마음에 들고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기를 추종할 수 있는 가장 그죠? 이상적인 인물 3명을 후계자로 지명했겠죠. 자기한테 대들고 뭐 반대쪽에 있는 이런 사람을 지정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후계자로 하메네이에 의해서 후계자로 지명받은 사람 3명 중에 누가 됐든 그죠? 그 사람은 내가 후계자로 대통령으로 지명받으면 하메네이에 복수를 하겠다. 당연히 그래 말할 수밖에 없죠. 이거 뭐 하메네이는 뭐 이미 그 천국으로 가신 분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적당히 항복하고 살 길을 도모하자. 이런 말 하지는 않겠죠. 이슬람 율법이란 게 뭐죠? 이에는 이.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그러니까 뻔한 수순인 거죠. 그래 되면 후계자 3명 중에 1명이 이슬람 종교기구에서 후계자로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은 이란 혁명수비대, 뭐 IRGC라 그러죠. 이란 혁명수비대를 결집을 했어. 공격하고 반격을 노리겠죠. 근데 이때 가장 피곤한 게 뭐다? 어떤 장기전, 그러니까 테러 이런 식으로 산악지대, 그죠? 이란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부 사막 아니야? 그렇지만 산악지대도 많다 그러죠. 아프가니스탄처럼 커다란 돌산, 바위산 밑에 기지를 만들어서 장기전으로 가자.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공중 폭격은 용이해도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쟁을 펼친다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사상자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니까. 그것만은 피하고 싶다. 그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선거가 있으니까. 더 이상 많은 사상자가 나오면 어떤 명분으로도 그건 진 게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상군 투입은 망설인다. 할 수 있는 건 공중 폭격밖에 없다. 그럴 때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장기전. 장기전을 가면 주식 입장에서 세계 경제 입장에서 가장 나쁜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대혼란이야. 갑자기 지도자가 사망을 하고 그 리더급들이 막 사망을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우리의 역사를 보자고요. 우리 역사에서도 그죠? 비슷한 일이 많죠. 중앙정부가 무너지고 왕권이 무너지면 지방 호족이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가 약해지고 무너지니까 그죠? 백제를 추종하는 그죠? 견훤. 신라의 일개 장수였죠. 아니면 뭐 왕건 이런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죠. 명분. 이란도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이란 역시도 그죠?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그 내부 파벌 그리고 그 각 지역에 있는 군벌 이런 사람들의 어떤 내분, 내란 그 전에도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났어요. 근데 그 강력한 지도자 하메네이가 등장하면서 그 내란과 민족 갈등을 다 봉합을 시킨 거죠. 강력한 힘으로. 그런데 이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이 하메네이가 사라졌어. 그래 되면 다시 그죠? 내부 파벌, 지역 군벌, 내가 낸대 일어나는 거죠. 그래 되면 서로가 막 사분오열 막 찢어지는 거야.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후계자를 지명을 하든 뭐 이슬람 종교기구가 나서든 어떻게 되든 통제 불가능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는 거죠. 답도 없어요. 지금 그때가 가장 지금 더 위험해요. 차라리 아주 강성 분자의 후계자가 딱
지명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아무도 지명을 못 받는 상황에서 세력 싸움으로 가버리는 이 상황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죠? 지금 현재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고 계속 이야기한 게 뭐죠? 이란의 어떤 그 시민 봉기, 그죠? 민주정부 들어서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메네이 정부를 추출하고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권한을 찾아라. 너희가 들고 일어나라. 너희가 스스로 시민 봉기를 해서 지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구성해라. 만들어라. 이게 어찌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라고 자꾸 부추기죠. 그런데 이란의 어떤 역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힘이 없죠. 힘이.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뭐다? 이란 혁명 수비대. 얘네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 때려잡겠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쨌든 장기화되면 가장 피곤한 케이스로 가요. 그리고, 그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그 특수성.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한다. 이게 차단이 된다. 이게 빨리 어떤 못 움직인다. 이래 되면 심각해져요. 중국도 보면 중국의 원유의 한 33%를, 그죠?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운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어쨌거나 중국이, 그죠, 세계의 어떤 저가, 물량, 제공, 이거는 무시 못 하니까. 그래서 세계 문가를 자극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도 힘들어요. 유가가 계속 지속 상승한다. 힘들고. 그리고 분쟁이 생겨, 위기가 생겨. 그래 되면 뭐죠? 세상은 결국은 안전자산, 달러를 찾게 되는 거죠. 달러를 찾게 되면 강달러로 전환되고, 거기에 맞춰서 원하는 약세를 띠겠죠. 그러니까 유가는 상승하는데, 유가는 급등을 하는데 원하는 약세를 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죠? 막연히, 그죠? 막연히, 이거 뭐 괜찮아. 별거 없어. 앞전에, 작년에 6월 달에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는데, 그때 아무 일 없었어. 하루 만에 바로 급반등했어. 그래서 이번에도 별거 없을 거야. 그런 거 아니라 있죠. 그런 거에 너무 감성적으로 말도 안 되게 대응을 하면 돈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 사태는 이제 상황이 틀리죠.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첫째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에너지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죠. 정권 방송 틀어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거 괜찮아요. 별거 없어요. 그냥 빠지면 막 왕창 사면 돼요. 그런 거 들으면 위험하다 있죠. 그죠? 또 화요일 장시장 땡 하니까 흥구석유나 이런 것들 그죠? 급등하니까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거는 투기 세력들. 그죠? 얘가 어떤 돈 낳고 돈 묻기 하는 종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야. 돈 낳고 돈 묻기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번에 이란 사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태야. 지금은요, 뭔가 주식을 사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위험해. 일단은 우리가 사상 최고가야. 6,000포인트를 넘어 있어요. 우리 경제 여건이다 뭐다 그런 거 없어. 오로지 돈의 힘이죠. 돈의 힘. ETF 힘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한 거예요. 그죠? 동네 사람들, 옆집 아줌마들이,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출 받아오고 적금 깨가지고 그 돈으로 정권회사 가가 줄 서서 ETF 산 거예요. 그 돈으로 이만큼 6,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린 거야. 무너질 때도, 그죠? 중력 가속도 비슷하게 자빠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의 말도 믿을 필요는 없다. 단, 지금은 가장 위험하고 중요하고 한 거는 뭐다? 에너지 가격을 봐야 된다고 했죠. 석유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WTI 해가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있고, 브렌트유가 있고, 두바이유가 있고,
그리고 가스 오일 선물이 있고, 또 천연가스가 있고, 천연가스 선물, 또 난방유 선물,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겠죠. 천연가스 선물, 이거는 또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LNG의 25%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보고 에너지의 움직임, 흐름, 원화, 환율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내가 새로 진입, 매수를 단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대기 할 것인지, 그죠? 그걸 봐야 되겠죠. 월가는 알았다. 그래서 국장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팔았다. 결국은 개인들은 설거지 당했다.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대충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죠? 이거다 저거다, 이 사람이 괜찮다더라. 이 사람이 아무 일 없다더라. 그죠? 미드나잇 해머. 들먹거리면서 괜찮다. 그죠? 이거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에너지 가격을 보면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다. 물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의 대부분은 방어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시골주의 전략. 거품이 있고 버블이 있고 비싼 거는 처음부터 쳐다도 보지 말자. 왜 마음 졸이면서 그걸 해야 돼요? 화려한 네온 사인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다 독이다. 차라리, 그죠? 시냇물 흐르고 물레방아 돌고 그런 데서 보리쌀을 먹어도 마음 편한 주식이 진짜 투자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급락한 데서 뭐 손들치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위기가 발생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대혼란이 올 때는 자산이 많고 빵빵한 이런 회사가 오히려 안정감을 줘요. 위기다 싶을 때 달러가 왜 강해져요? 금값이 왜 올라요? 대처 자산이라고 그러죠. 주식도 똑같아요. 이런 대혼란이 올 때는 기술주, 성장주 이런 것들로 불리는 종목들은 다 빠져요. 실제는 자산주, 우량주, 돈 많은 기업 이런 것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부분 그런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뭐 손절 이런 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돈, 현금이 지금 많이 비축되어 있으니까 그 돈을 언제 투입을 할 것인지 이것만 고민하면 된다. 그래서 뭐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다. 걱정할 필요도 없다. 단 지금부터 매수, 새로운 매수, 그죠? 매수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 위기는 항상 기회와 같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판단을 할 때는 뭐다? 에너지 가격을 봐야 된다. 그리고 환율 추이를 봐야 된다. 그 외에는, 그죠? 믿으면 안 돼요. 트럼프는 장기전을 원할 것 같아요. 트럼프 원하는 대로 장기전으로 흘러가면 세상은 대혼란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정세를 읽고 거기에 이후에 내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주식이다. 어쨌든 그죠?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것인지, 그 기회로 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 그게 중요하다. 저번 주는 그죠? 소프트웨어 산업의 파괴자라고 그러죠. 엔스로피 클로드.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워크인가? 이 부분을 계속 봤어요. 결국은 엔스로픽이 챗GPT나 제미나이를 능가한다. 이래 되면 인공지능 시장, AI 시장 이 자체가 막 대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있게 봤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란 사태가 급속도로 너무 빠르게 빵 터지면서 압박은 해도 전면전으로는 못 갈 것이다 예상했는데 역시 예상은 그죠. 저의 뭐 일반적인 어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죠. 현실은 틀렸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우선시 이제는 대응하는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그죠. 기다려야 됩니다. 현금 들고 현금은 많죠. 걱정할 거 없다. 단 그죠. 지금
기다려야 될 때는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상황 추이를 보고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사로 들어갑시다. 매수를 시작합시다. 그때는 또 공포를 극복하고 과감하게 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대기 상태입니다.